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민신태입니다. 올여름 너무 더우시죠? 지금 오늘 녹음하는 날도 뭐 폭염 경보, 특보 지금 다 전국적으로 발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더위라는 게 좀 더웠다 식히고 좀 밤 되면 좀 식고 이래야 저희가 더위를 견딜 수가 있는데 밤낮으로 며칠 연속 더우니 참 많이 힘듭니다. 아마 거기다가 지금 아이들이 방학 중이라 집에서 엄마 나 먹을 거 엄마 나 먹을 거 그러면 또 불 앞에 가셔야 되고 또 어디를 애들 데리고 가야 되나 또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응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웹툰 좋아하십니까? 요즘 웹툰 많이 인기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웹툰 보는데 뭐 돈도 많이 쓰신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명한 웹툰이죠. 웹툰 마음의 소리의 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외국인이 Excuse me 하며 등장합니다. 그러자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정색을 하며 근심과 걱정에 빠졌다는 내용이 그려져 있는 걸 본 적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웃기 어려웠습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왠지 외국인, 특히 파란 눈에 가지신 분이 저를 뻔히 쳐다보고 excuse me 하면 저도 머리가 하얘진 적이 많습니다. 사실 굳이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유독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떤 영어에 대한 강박이 심하고 또 그만큼 영어 울렁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도구를 사용할 때 그 도구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워만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나마 아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용해 볼 것인가? 선택은 청취자분들의 몫입니다. 오늘은 영어라는 도구를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방송 주제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어는 이런 겁니다. 문제를 잘 푸는, 시험을 잘 보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 우리가 좀 자신감 있게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듯이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게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명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인트로가 무척이나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짧게 아니면 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동에 있는 센티넬 리복 크로스핏에서 크로스핏이랑 붓캠프 코치를 하고 글로벌 포린 크리스찬 스쿨에서 체육 선생님 하고 있는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그 말씀하신 그 글로벌 포린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하는 곳이 그 국제학교 네, 맞으신가요? 국제학교입니다. 그럼 국제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은 언어는 어떤 거 쓰시는지요? 국제학교는 그 미국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하고요. 그 애들이 영어를 안 쓰면은 이렇게 마크라고 줘서 뭐 마크가 일정 쌓이면은 이렇게 디텐션이라든지 그런 뭐 처벌을 받는 영어로 진행되는 학교입니다. 그럼 이제 체육도 하나 둘이 아니라 원투원투 한다. 네, 뭐 구령을 붙이면 그렇게 되죠. 구령 붙이면 영어 수업 체육 시간에 원투원투 합니까? 구령을 붙이진 않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카운트를 하면은 영어를 씁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보통 체육 시간에 어떤 걸 영어 수업을 저희가 뭐 영어가 보통 대부분 청취하시는 학부모님도 그러시는데 저희가 체험하는 영어는 대부분 교실에서 그러니까 아마 한국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영어 뭐 외국에 나가서 이제 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시거나 유학을 다녀오시지 않으시면 아마 대부분 체험하신 게 토익 토플 학원 내지는 학교에서 영어 수업 시간 이래서 그 영어로 하는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황당하시겠지만 좀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영어로 출석 부르고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뭐 출석은 이제 가끔 부르고요. 왜냐면 이제 학교가 작아서 어느 애들이 있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이 이렇게 뭐 체육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안 입고 왔다.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안 입었냐? 아, 그러면은 뭐 대부분의 그 익스큐즈들은 자기 엄마가 옷을 빠는 걸 깜빡해서 안 입었다 이래갖고. 저기 네. 비슷하네요. 다 변명은 비슷한 변명은 많이 비슷합니다. 변명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좀 획기적인 변명이나 그런 건 들어보신 적 없나요? 아이들이 했던 이거 좀 창조적이다 뭐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창조적인 변명이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해보셨던 그런 거 네, 같습니까?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방송을 모시면서 제가 뭐 인터뷰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 예.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시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생님의 학창 시절을 좀 그 외국에서 학창 시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는 고등학교랑 대학교는 외국에서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예, 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부터 미국에 갔고요. 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은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정말 걱정 없이 정말 편한 학교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가실 때 중학생이 이제 미국으로 가신 거죠? 네. 그럼 미국 가셨는데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셨는지? 저는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회화학원도 이렇게 3개월 좀 다니고 가서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멘탈이 강하신가 봐요. 3개월에 됐다. 나는 다 근데요, 됐다 이러고 가셨어요. 막상 가니까 예. 공항에서부터 걸리더라고요. 공항에서부터 이제 제가 교환학생으로 가서 이제 그 저희 호스트 패밀리가 나와서 저를 맞이해 줬는데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잖아요. 차 안에서부터 이제 막 질문을 하는데 대답하기는 3개월이나 힘들고. 영어학원 다녔는데 알아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깨달았죠.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구나. 뭐 화장실 가는 거부터 해서 저기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 저 소금 좀 can you pass me the salt 이런 것까지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국에 왔구나. 잘못 온 게 아닌가.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밤에 좀 이렇게 찔끔찔끔 울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하셨나요? 전화해야 되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영어를 초등학교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 방송이라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그거를 그럼 혼자서 지금 가족 없이 이겨내신 거 아닙니까? 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죠. 근데 뭐 따지고 보면 그 한국 가족은 없었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한국 사람이 없었던 게. 네, 왜냐면 학교에 저희는 또 텍사스에 있기 때문에 멕시코 애들이 많거든요. 멕시코 분들이 그리고 멕시코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멕시코 애들 중에도 이제 간 넘어오거나 뭐 온 지 몇 년 됐는데 영어를 못해서 그럼 스페인어로 합니까? 그 잉글리시 as second language라는 그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모이는 수업을 듣는데. 그러니까 외국어로서의 영어 수업이라고 해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 네, 그렇죠. 학교에서 그런 수업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 있는 애들 중에는 1등이셨습니까? 처음에는 막 자기 소개도 영어로 못 쓸 만큼 제가 하나도 못했어요. 3개월 영어 다니시고 그게 됐다 이러고 가셨잖아요. 쓸모가 없었어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딴 걸 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거기 막 3, 4년 산 애들도 영어 못하는 애들 많더라고요. 멕시코 분들도 네. 한국 분들도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 그쵸. 왜냐면 주변에 뭐 한국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영어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을 모셨는데 이제 그런 어떤 미국 생활이긴 한데 아무리 이제 문화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그거를 갖다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그 방법들을 오늘 조금 그 방송을 통해서 저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란 곳이고 이제 세컨드 랭귀지라고 하는 코스도 이제 들으시고 하는데 그 혼자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 나이에 이겨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들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던가 뭐 그런 게 있으셨는지? 이게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항상 그런 걸 물어보면은 저는 이게 항상 이게 게임에 비유를 하거든요. 게임을 하면은 캐릭터의 그 경험치가 쌓이면은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정말 어느 순간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그냥 쭉 한 번에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잠수함처럼 가다가 팍 뛰어 오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도 뭐 영어로 꿈을 꾸면은 그때 영어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낭설이 있죠. 들은 적이 있는데 얘기를 제가 좀 느낀 게 꿈을 꿨나요? 정말 꿈을 꿨는데 영어로 꿨어요. 근데
이제 그때 확 뜬 건 아닌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제 뇌가 아 너 이제 영어 좀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꿈 깨서도 저도 살짝 놀랐던 게 아 내가 지금 영어로 꿈을 꿨구나. 자랑스러우셨겠습니다. 좀 이게 놀랐죠. 예. 좀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좀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수학으로 얘기하면 1시간 공부해서 1시간 느는 게 아니라 1시간씩 공부하는 게 좀 1시간씩 경험하고 공부했던 게 쌓여서 어느 순간 이제 확 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뭘 쌓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영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출이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1시간 영어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한국말 뭐 한 23시간 하면은 그거는 뭐 문법 이런 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말을 한다든가 듣는 거에는 많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최대한 영어에 노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팝송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 친구를 사귀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영어 쓸 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그 영어 관련 교육책 중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것 중에 이제 정찬영 씨라는 분이 맞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내서 되게 센세이션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노출법이 되게 재밌어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 하여튼 무슨 기상이변으로 제가 뭐 차가 없으면 못 움직이니까 3일인가? 계속 같은 뉴스를 계속 봤대요. 제가 영어를 못 하는데. 근데 영어 뉴스라는 게 화면 보면 무슨 내용인지 대충은 또 있죠.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오면 또 그러니까 단어, 보캐블러리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 이제 조합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더라고 하시더라고. 그 책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내용은 모르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귀가 뚫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노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노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애기들이 한국어 배우듯이 좀 많이 노출되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어 문법이 뭐 앉아가지고 단어를 우선 솔직히 중학교 때 같은 경우 보통 한국은 단어를 외우게 하면 조합이 가능하니까. 그죠, 예. 단어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단어를 배우거나 뭐 문법, 수거를 배우는 거는 약간 그 고등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등 기술 좀 복잡한 기술 이렇게 게임으로 하면 좀 뒷판에 나오는 애들. 그죠. 단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는 먼저 말을 하고 듣고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일상생활에서 짧은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 공부할 때 단어라도 외우고 하지. 단어 이런 거 먼저 외워봐야 이게 왜 먼저 말하고 듣는 걸 해야 되냐면 단어만 먼저 배우면은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어순이 다른데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제 말을 영어로. 머릿속에서 막 조합해서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듣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어 이런 거부터 배우면은 영어를 듣거나 읽을 때 그걸 머릿속에서 재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단어나 뭐 문법부터 하는 거 그러니까 책상머리에서 앉아 하는 게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오신 지 한 3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오셔서 이제 먼저는 이제 영어를 좀 가르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그때 이제 아이들 보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지금 뭐 문제집 풀고 저번에 어디죠? 그 JTBC였을 거예요. 그 외국인들 많이 나오는 무슨 비정상회담인가? 네. 그걸 보는데 비정상들과 뇌생남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올해 수능 문제를 푸는데 그 이제 미국 대표로 나왔던 친구가 굉장히 이제 뭐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인데 딱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수능 문제 이렇게 보면서도. 근데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시면서는 어떠셨는지요, 영어를? 제가 그 가르쳤던 학원은 다행히도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원장님이 하셨던 거라서 그 가능한 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영어에 노출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능한 한 수업을 좀 재밌게 진행하려고 뭐 시작할 때는 뭐 팝송을 들려준다던가 팝송이 그리고 갱스터 랩 이런 건 아니셨을 거예요? 랩은 저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랩은 안 하고요. 네. 좀 알아듣기 쉬운 노래들 그런 것들도 하고 그 수업 시간에 애들이 못 알아듣더라도 최대한 제가 영어로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영어로 말하게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숙제 이런 건 내주지 않았는데 그
당부라고 해야 되나요? 부탁을 했죠. 이렇게 집에 가서 제발. 예, 뭐 한국 노래만 이런 것만 듣지 말고 드라마 좀 보지 말고. 네, 한국 드라마 보지 말고. 예, 뭐 드라마 TV를 보더라도 미국 영화를 본다든가 미드를 본다든가 좀 팝송을 들으면서 공부해봐라. 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얼마나 실천했는지는 알 길이 없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질문이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안 들려요. 그리고 그 말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중학교 2, 3학년 레벨인데 how come? 네.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는 why?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요. 네, 네. 다음 중 바꿔 쓸 수 있는 거.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영어를 듣는 애들은 그게 how만 들리거든. 그런 식의 뭐냐면 들리는 것과 내 머리에 있는 것과 이해를 못 하는데도 계속 노출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익히게 된 방법도 그 막연함은 제가 정말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고생을 3개월 영어 배우고 가셨기 때문에 아마 더 처절하지 않으실까 생각은 듭니다. 그 3개월이 정말 쓸데 없었다고 매일 생각하면서 네네. 네, 그 막연함은 저도 아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애들이 말을 배울 때도 애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말 못하잖아요. 근데 한 1년 지나면은 막 아빠 엄마 그러잖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맞는 방법인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만약에 미드를 본다. 네. 그러면 이제 뭘 해봐요. 하여튼 뭐 어떤 드라마를 해요. 유명한 드라마. 그냥 봐요. 이렇게 멍하게. 네, 그냥 보면 됩니다. 제 영어 자막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영어 자막이 있는 거. 영어 자막이 없어도 저는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엄청 빠르잖아요. 막 수사물 같은 경우에는 막 뭐 자막 없으면 그죠. 무슨 뼈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게 좀 뭐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왜 굉장히 미국식 홈 드라마 같은 거. 막 발음이 나오는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좋은데 막 셜록 홈즈 이런 영화나 뭐 그 에미넴 나왔던 8 마일스 이런 거는 보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건 패스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좀 유명했던 그 메디컬 드라마 있는데요. 그 제목은 까먹었는데 그런 거는 그레이 아나토미 같은. 그런 그 전문 용어 많이 나온 영화는 알아듣기 힘드니까. 그렇죠. 좀 알아듣기 쉬운 그 미드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들을 좀 들어보는데 웬만하면 영어 자막 있는 거를 보고 그리고 좀 노출 시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되게 와닿았어요. 1시간 공부하고 나가서 23시간 한국말로 하면 당연히 까먹지. 네, 그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꾸준히 그러니까 노출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근데 말은 들어요.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많은 말씀이 영어를 그러니까 내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트로에도 얘기했습니다. 영어라는 도구를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밖으로 표출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랑 얘기하나요? 그냥 혼자 그냥 낭송 방송을 혼자 방에서 해야 되나?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자기가 얘기하는 걸 자기가 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말 못하는데 남 앞에서는 절대 말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뭐 혼자 책을 읽는다든지 크게 읽는다든지 그렇게 혼자 얘기하는 것도 좋고 물론 친구를 사귀면 더욱 좋겠죠. 왜냐면 그 친구가 내가 하는 실수를 천천히 고쳐줄 수 있는 친구면 더 좋고요. 그렇게 고침을 받을 때 내가 습득하는 게 혼자 습득하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네. 미국에서 그런 친구가 있으셨나요? 그런 친구들이 다행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사건이 있다면 좋은 건 아닌데 하나의 예로 제가 그 축구부끼리 이제 시합 전날 이제 그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다고 이렇게 스파게티를 먹으러 이렇게 팀 디너를 가졌는데요. 거기서 이제 스파게티를 발음해야 되는데 그 억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그냥 스파게티인데 영어로는 그 개를 세게 발음해서 스파게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스파게티 이렇게 얘기했나 이랬다가 막 아주 그 처절하게 놀림을 당해갖고 제가 그 단어만큼은 진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날 바로 익혀서 그 다음날 태클 좀 하고 그냥 같은 팀 좀 넘어뜨리지 그랬어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실컷 놀려라 그냥 그쵸. 그러기만 했죠.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게 약간 좀 이렇게 아까 이제 아기들이 이제 언어 배우는 거랑 이제 비슷하고 아이들도 어떤 발음을 했을 때 옆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수정을 하거나 예. 신기해서 같이 발음을 해주시면서 이제 좀 네. 강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언어도 좀 그렇게 배우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거를 좀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저희 방송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이 방송 듣고 네이티브가 되겠어, 미국인 정도의 실력을 원하겠어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한 미국에 여행 정도 가거나, 그러니까 뭐 드라마 정도 보는 걸 하겠다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예. 한다 그러면 중고등학생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영어가 늘 수 있을까요? 중고등학생들도? 저는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 뭐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요. 짠 하고 좋아질 건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 거의 핸드폰 달고 살잖아요. 막 음악도 계속 듣고 그 음악 너무 우리 케이팝 좀 유명해졌다고 너무 케이팝만 듣는 게 아니라 팝송이라든지 뭐 힙합을 좋아하면은 그 랩을 아예 외워서 들으면서 부르고 다니면은 심지어 거기서도 처음엔 못 느끼겠지만 이제 그 문법은 틀려도 그 노래 가사라든가 그런 힙합 그 가사들이 굉장히 실생활에서 자기들끼리 자주 쓰는 그런 말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시험 문제 나오면 다 틀리죠. 그죠. 그 시험 문제랑은 또 다른 그렇죠. 문제죠.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영어라는 거를 익힘에 있어서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갖다가 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내에서라든지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문제부터 보니까 문제부터 풀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나가서 좀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또 다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그 환경에 빠지고, 그래도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직장 와서 이제 영어를 쓰기 시작하면 옛날에 배웠던 걸 지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배우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들어와서 영어를 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우는데도, 그러니까 배우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지금 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특히 영어 공부하시거나 이럴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주시는 방법이 좀 물론 시험 보고 이런 거에 많이 빠져 있어서 힘들겠지만 좀 한두 시간 정도는, 한 시간? 좀 여기서 책상에 앉아서 또 문 닫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화를, 음악도 들으면서 드라마도 보면서 좀 집중해서 그 문화에 한번 빠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른 질문인데, 지금 학생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네. 영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영어 참 잘하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영어 시험 보거나 이러면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나요? 한국에서 영어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또 여기서 또 공부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시험 보는 방법을 익혀서 공부를 하고 또 외국도 많이 나가는 것 같고 해서 요즘 아이들은 그 크게 그렇게 문제가 크게 어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보는 거랑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제 다르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과 시험 공부법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도 뭐 시험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 공부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미국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제 영어 그 3개월 그 말고 그 영어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제가 과외를 받았었는데, 제가 그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 약간 독해, 그러니까 정말 일치월장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선생님이 저한테 깨우쳐 준 게, 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글을 해석할 때 글을 조합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순서대로 그냥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대로 익히려고 노력해 봐라. 그렇게 하면서 그냥 문제지가 아니라 서점도 같이 가서, 왜 문제지도 엄청 좋은 거 많더라고요. 막 그게 되게 흥미있는 내용들, 제가 읽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주관적인 경험담이긴 하지만 저는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유학을 가는 거, 대학을 가는 거예요. 엄청난 성적을 받았죠, 진짜. 거의 진짜 몇 개 안 틀렸어요. 갔어요. 근데 자기는 알잖아. 솔직히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거든요. 수업은 못 들을 것 같거든. 시험은 잘 볼 자신인데 이제 수업 들을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친구 이제 고등학생은 아니었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외국 대학 준비를 그거였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막 학원을 전전하다가 이제 찾았던 게 이제 한국에 나와 계신 어떤 이제 외국 대학 교수님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만난 거예요. 나 이런 상황이다. 시험만 잘했지 말도 잘 못했어요 그때는. 네. 그래가지고 뭐 쭈삣쭈삣 되니까 그분이 자기랑 한 2주 정도 그러면 공부를 자기가 시간 내서 해주겠다. 네. 그러셨는데 방법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서점에 가가지고 네가 읽을 수 있는 책 고르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막 어마어마한 걸 골랐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막 어려운 책들, 네. 그 속히 좀 잘난 척하는 영어 책들 그런 걸 골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너 이거 못 읽잖아. 나도 어려워. 너 나도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학생 수준의 이렇게 동화책 읽기물이라고 하죠. 이제 네, 그런 네, 거랑 네. 두세 개 골라. 너 솔직히 이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고백해야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감정이나 이 쓴 사람의 감정이나 지식이 너한테 흘러 들어오지 않는 거는 네 게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네 게 아닌 거 맞지? 그래서 그거 읽고 토론하고 그거 읽고 토론 3주 하고 나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내가 그동안 잘난 척 영어에만 빠져 있었구나. 내가 할 네. 줄 아는 걸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네, 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아주 훌륭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죠. 그 친구의 얘기를 제가 하면서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영어 공부가 과연 영어를 하는 건지 시험을 하는 건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수학도 가르치셨다고 영어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격증도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건 어느 정도 학년을 가르치셨는지. 제가 딴 자격증은 4학년에서 8학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2 정도까지 되는 수준의 애들을 가르치는 수학 자격증이었는데요. 근데 미국 애들은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수학의 수준이 우리나라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서 제가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는 그 아이들이 그럼 어느 정도 낮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낮다고 말씀하시는지. 되게 좀 미국 가면은 뭐 AP 클래스, 뭐 언어 클래스 이런 애들은 제가 만나보질 못해서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뭐 대학교 뭐 선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일반 학교 아이들은 좀 깜짝 놀랄 만큼 잘 못해요. 왜냐면 더하기 빼기인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저희는 구구단을 외우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웬만한 거는 당연히 쓰면서 그냥 종이에다가 쓰면서 암산하고. 근데 외국 애들은 정말 손가락 세면서 막 덧셈 뺄셈 하는 애들도 있고. 초등학교 1, 2학년은 그러는 게 예쁘죠. 초등학교가 아니라 막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그런 애들도 있고. 많아요? 좀 가르치는 꽤 애들이 있습니다. 좀 많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가 있어야 정말 수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대학교 들어오면 계산기를 정말 잘 다루더라고요. 저희는 계산기 다루는 법을 따로 공부해서 막 해야 되는데 애들이 계산기는 정말 잘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수학이나 그러면 애들 구구단 안 외운다는 말씀이세요? 걔네 애들은? 외우는 것 같은데 저희만큼 처절하게 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애가 이제 학교 앞에서 책받침을 하나 받아왔는데 19 곱하기 19 있더라고요. 19단 책받침을 학교 앞에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애가 이제 내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소파에 앉아서 애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외우게 하려나? 막 이러는 걸로. 그래서 요즘 하도 더워서 부채로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 들으시고 청취자분들이 이제 학생분들도 있으셔서 정말 이거는 해라. 글로벌 시대인데 아까 말씀하신 게 전 지금 왔던 거 중에 하나가 뭐 단어보다 말하는 걸 배워라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배우냐고요 그걸. 그러니까 좀 그런 방법.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좀 정리 쫙 하셔가지고 저희 청취자분들이랑 저 학생분들이 저희가 많은 높은 수준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영화 보면서 웃을 때 같이 박수 치는 정도 수준. 와 이거 웃는 타임이구나. 그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자막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외국에서 영화 보시는 분은 알겠는데 이렇게
웃는 타이밍이 다를 때가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이 창피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그 정도거든요.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정도. 네. 그리고 드라마 보면서 그냥 볼 수 있을 정도를 원합니다. 이거에 대한 좀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아주 그냥 깨알같이 하나만 딱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요? 이게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몇 개라기보단 뭐 다 지금까지 한 얘기 다 또 나올 텐데 그런 얘기는 다 했으니까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그 뻔뻔함 같습니다. 자신감, 뻔뻔함. 진짜 얼굴에 철판 깔고 내가 틀리면은 제가 고쳐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말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맞선다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맞서는 거죠. 네, 당당하게 맞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 있게 말하고 틀렸을 때 고침을 받으면은 고침을 받아. 그게 더 기억에 남거든요. 그게 자신감 있게 뻔뻔하게 말을 해야 내가 말을 해야 저쪽 사람이 같이 얘기해 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도와주거든요. 쟤 왜 저기서 쭈뼛쭈뼛 가만히 있지? 그냥 난 내 할 일 해야지 하고 마는데 정말 뻔뻔하게 나 얘 모르는데 너 나 알아? 하는 그 정도인데도 가서 당당하게 막 얘기하면은 그러다가 또 외국인이랑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익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외국인 분들이 한국말로 저 여기 가는데 지도예요 막 이러는데도 그거 알아들어요. 그 지도 어딘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최근에 저도 이제 있었던 사례인데 이제 중국 관광객 보시는데 저 여기 가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예요 이러는 거에서 지도에서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마 같은 그 마음이 저희가 너무 완벽하게 영어를 하려고 하는 게 스트레스가 아닌가. 맞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완벽해지면. 그러니까 소금 아까도 그 캐니 패스 솔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솔트 하면 되고 뭐지 신발 벗어도 슈즈잖아요. 그냥 슈즈 그죠. 신발 벗어 야 보통 우리도 신발 벗어 이렇게 야 신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신발 벗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저 김명준 선생님과 그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까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단어를 배우는 것보다 말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게 좋고 괜히 1시간 영어 공부하고 23시간 한글 해봤자 그거는 다 망각된다.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문화에 노출될 수 있도록 너무 어려운 책 고르지 말고 내가 볼 수 있는 드라마, 내가 볼 수 있는 음악 들으면서 뻔뻔하게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야 근데 그 말 걸었는데 핀란드 사람이면 영어 잘한다. 그분들에게 뻔뻔하게 말을 걸어. 올 여름을 지나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글로벌인지가 됐을 때 떳떳하게 뻔뻔하게 그들과 소통하고 우리의 뜻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로 레시피 민신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